당신 남편 저보고 죽었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마트 냉동식품 코너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만두 한 봉지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이 결혼은 어디서부터 거짓이었던 걸까? 이 이야기는 재혼 후 처음으로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바로 그날의 기록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혼한 지 1년 2개월째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속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호 씨를 처음 만난 건 동네 경로당 앞 벤치였습니다. 무릎이 아파 잠시 쉬고 있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말투는 점잖았고 눈을 함부로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성호 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약은 챙겨 드세요. 혼자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이상할 정도로 제가 아픈 날을 잘 기억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외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 다 키워내고 아픈 날도 혼자 넘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쓰러지면 이 집에서 누가 알아줄까 그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거든요. 성호 씨는 그 질문의 대답처럼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재혼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옆에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약국앞 의자, 눈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 아래에서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성호 씨, 부인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암으로 떠났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괜히 슬픈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순 씨도 그러셨잖아요. 우린 혼자 버텨온 사람들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결정됐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인생도 한 번은 엄마 마음대로 살아볼게. 면사포를 쓰고 거울을 보던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보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아주 사소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 성호 씨가 좋아하는 갈비를 골라 담으며 생각했죠. 오늘 저녁엔 갈비찜 해줘야지. 성호 씨 요즘 회사 일로 힘들어 하시니까.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재혼한 지 별로 안 됐지만 매일이 행복했거든요. 정육 코너를 지나 채소 코너로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고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어색하게 눈을 피하려는데 그 여자가 한 발짝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 저보고 죽었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마트 냉동식품 코너 앞에서 들린 그 목소리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만두 한 봉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하지만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차분한 눈빛. 저 죽은 적 없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요. 카트를 밀고 있는 그녀의 손에는 시금치 한 단과 두부 한 모가 담겨 있었고 그 평범한 장바구니 풍경이 오히려 더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을 보고 있을까요? 저기 실례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김성호 씨 아세요? 여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처예요. 법적으로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트 안의 소리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도, 계산대에서 울리던 벨소리도, 아이들이 떠들던 소리도 전부 멀어지고 제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쿵, 쿵 하고 울렸습니다. 잠시 후 마트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신을 은주라고 소개했습니다. 은주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힘없이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유요?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까요. 네. 그 사람, 저랑 결혼한 지 3년쯤 지나면서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여자,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자, 성당에서 만난 여자까지. 은주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셀 수도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울고 난 사람의 눈처럼 너무 조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고 살았어요. 바보같이.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갈 데도 없고 자식들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이혼하자. 다른 여자 만난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네. 그게 전부였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끝은 그렇게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 패턴이 있어요. 미순 씨. 은주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외로운 여자들한테 다가가서 당신을 이해한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이다. 이런 말하면서 착한 척해요. 그러다가 여자가 넘어오면 자기가 우월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요. 마치 불쌍한 여자를 구원해 준 것처럼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질리면 또 다른 여자 찾아요. 더 어리거나 더 돈 많거나 더 예쁘거나 그렇게 계속 갈아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순 씨,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다르다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 사람한테 여자는 그냥 자존심 채워주는 도구였어요. 그럼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다음 차례일 뿐이에요. 이런 말에서 미안해요. 근데 당신이 저처럼 20년 낭비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요. 은주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그 사람이 예전에 쓰던 거예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여자들 연락처랑 만난 날짜 기록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보세요. 저는 그 수첩을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받아들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미순 씨 제발 눈 좀 뜨세요.
그 사람 지금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있을걸요?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데도 몸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지만 저는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라니 설마.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는 것, 밤에 문자가 오면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는 것, 수요일마다 친구 만난다고 외출하는 것.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수상해 보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은주 씨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순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당장은 못 믿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전철을 죽었다고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요? 재혼할 때 유리하니까요. 불쌍한 호라비로 보이면 여자들이 더 동정하고 마음 열잖아요. 그 사람, 그거 노린 거예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옷에 독서용 안경을 쓰고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요. 왔어요? 장 보느라 늦었네.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그 익숙한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네. 사람이 많아서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고 찬물에 손을 씻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가만히 서서 화장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저녁은 뭐 하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치찌개 할까 해요. 제 목소리도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어요. 두부를 써는 동안 칼날이 도마 위에서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그 전화 누구였을까요?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1년 넘게 살아온 익숙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걸요. 여보, 물 좀 줘요. 네, 지금 가요. 물컵을 들고 거실로 가며 저는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TV를 보는 표정은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이 사람을 나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물컵을 건네자 남편이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진심인지 습관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주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한테 여자는 그냥 자존심 채워주는 도구였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의 말이 오해이거나 아니면 남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남편이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주 사소한 질문처럼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분명 암으로 돌아갔다고 했던 사람이 며칠 뒤에는 위암이라 했고 또 며칠 지나서는 간으로 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이야기를 꺼내면 말이 흐려졌고 가족 이야기를 물으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설명은 점점 길어졌고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늘 간단한데 거짓말은 설명이 많아진다는 거요. 남편의 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저의 마음은 그만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몰래 조심스럽게요. 남편의 핸드폰을 힐끔힐끔 보고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귀 기울여 듣고 밤에 누구랑 통화하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외출하는 남편은 친구 만난다고 했지만 돌아올 때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왜 향수 냄새가 날까요? 핸드폰은 항상 뒤집어서 놓았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지웠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화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알아야 해.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봤습니다. 유미 씨라는 이름의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어제 만나서 좋았어요.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성호 씨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전화 좀 해줄래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자가 보낸 메시지들이요. 그리고 남편의 답장. 나도 보고 싶어요. 수요일에 봐요. 유미 씨 같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유미 씨 같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이 남편이 1년 전 저한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짜였구나. 은주 씨 말이 진짜였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거짓말을 이어가는지요. 여보, 문득 생각났는데 전처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이야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지병 같은 건 없으셨어요? 지병? 네. 암 말고 다른 병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뇨 있었어요. 아, 당뇨요? 네. 오래됐어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건강 관리를 잘 안 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단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요.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정했어요. 네,
우울증 같은 거 있었어요. 약도 먹었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니까. 남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짧게 암으로 죽었다던 이야기가 이제는 당뇨, 고혈압, 우울증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은 늘 설명이 많아진다는 걸. 진실은 간단합니다. 이혼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다릅니다.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남편은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혹시 전 처분이랑 이혼한 거 아니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문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마트에서 봤어요. 그 사람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남편이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까지 본 남편의 눈빛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계하고 어쩌면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낮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는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 여자 말을? 미순 씨, 그 여자 정신 이상해요. 우리 이혼한 후에 계속 나한테 집착하고 연락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끝도 없이 괴롭히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전처가 정신 이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뭐요? 그 여자가 멀쩡해 보였어요? 당연히 멀쩡해 보이죠. 앞에서는요. 근데 뒤에서는 달라요. 집착하고 의심하고 감시하고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이혼한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순 씨가 그 여자 말을 믿고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다? 그럼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 왜 몰래 조사하듯이 이것저것 캐묻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암, 그 다음엔 간전이, 그 다음엔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이제는 우울증과 정신 이상까지. 진실은 하나인데 왜 이야기는 자꾸 늘어날까요? 그리고 핸드폰의 유미 씨는요? 수요일마다 만나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은주 씨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 어쩌면 제 눈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핸드폰에서 본 그 메시지들을, 남편의 바뀌는 이야기들을, 차가워진 눈빛을요. 부엌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 먹지 못한 밥그릇, 반찬 접시, 국그릇.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은주 씨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헤어질 때 받아둔 번호였습니다.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신 이상해요. 집착하고 의심하고. 하지만 마트에서 본 은주 씨는 달랐습니다. 차분했고 담담했고 오히려 너무 정상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뒤 저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 속에서 은주 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긴 코트를 입은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어요. 남편한테 들켰죠? 은주 씨가 오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 항상 그래요. 들키면 화내고 상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죠. 그 말은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은주 씨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만난 여자들이에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름과 날짜가 나왔습니다. 경로당, 등산 모임, 성당. 장소만 다를 뿐 패턴은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니요. 제가 아는 것만 이 정도예요. 모르는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은주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패턴이요? 네. 먼저 외로워 보이는 여자를 찾아요. 대부분 남편 잃은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이나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이죠. 그 다음엔 우연을 가장해서 다가가요. 날씨 좋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연스럽게요. 경로당 벤치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라고 먼저 말을 걸었던 남편의 모습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줘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당신을 이해해요라고 말하면서요. 외로운 여자들은 그 말에 약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엔 자기 이야기를 해요. 전처가 죽었다. 너무 외로웠다. 이제 다시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여자들은 동정심이 생기죠.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픈 사람이구나라고요. 그만요. 아니에요. 들어야 해요.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순 씨, 그 사람한테 여자는 사랑이 아니에요.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 우월감 채워주는 존재예요. 의지하면 좋아하고 의심하면 미쳤다고 몰아가요. 무슨, 그 사람은 여자들이 자기한테 의지하는 걸 좋아해요. 이 여자는 나 없이 못 산다. 내가 구원해줬다는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지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미순 씨,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외로운 여자를 하나 더 찾은 거예요. 자기 우월감 채워줄 여자를요.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주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요. 미순 씨, 저는 20년을 낭비했어요. 그 사람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요. 근데 끝은 이렇게 비참해요. 당신은 아직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끊으면 돼요. 더 깊이 빠지기 전에요. 하지만 결혼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은주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해봐요. 수요일에 남편 뒤따라가 보세요. 뭐 하는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라가요? 네.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죠. 말로는 절대 안 믿어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건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제 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따라가 봐야 하나?
정말 확인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의 말이 맞다는 것을, 남편이 지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냥 여러 여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산책했어요. 이렇게 추운데? 답답해서요. 남편이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TV를 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년 전 이 반지를 낄 때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반지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의 증표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미순 씨, 요즘 왜 이래요? 뭐가요? 자꾸 이상한 질문하고 저를 의심하고 혹시 그 여자 또 만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씨,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 말 믿지 마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집착해서 이혼했는데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다. 우리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안 그래요? 남편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계산된 것이라는 것을, 저를 계속 붙잡아두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요. 여보, 사랑해요.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저 필요한 거야. 자기 우월감을 채워줄 여자가요.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아무리 아파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수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긴장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챌까봐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나갈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몇 시쯤 들어와요? 글쎄, 저녁 때쯤? 친구가 요즘 힘들다고 해서 얘기 좀 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친구일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일까요? 그래요. 천천히 다녀와요. 고마워요. 남편이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렜을 그 손길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남편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 만나는데 왜 이렇게까지 차려입는 걸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외투를 집어들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253번 버스를 탔고 저도 뒷문으로 따라 올라탔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롯데백화점 앞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서둘러 내렸어요. 남편은 백화점 옆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골목에는 조용한 카페들이 몇 개 있었는데 남편이 카페 로즈마리라는 작은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만나는구나. 저는 길 건너편 편의점으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카페가 훤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긴 생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편이 일어나 여자를 반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편의점 직원이 이상하게 볼까봐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카페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여자도 웃으며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건 뭐야? 남편이 여자의 손을 다정하게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음료수 캔이 찌그러졌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편의점 창가에 서서 계속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남편과 데이트할 때보다 더 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을 보자 남편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 옆으로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여자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겠지. 그리고 저 남자는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겠지.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이 지금 저 여자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편의점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들어가 벤치에 앉아서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뭔가 말하는 입모양을 보니 괜찮아요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여자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남편과 여자가 공원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곧 출발했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 때 남편이 탄 택시가 한 빌라 앞에 섰고 남편과 여자가 내려서 함께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빌라를 바라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고 커튼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는 그림자들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년이었어. 고작 1년. 1년 동안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여자 하나를 건져서 자기 우월감을 채워줄 도구로 삼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여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겠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도 안 나고 눈물도 안 나고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혼자네. 거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 결혼이, 이 모든 게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요. 밤 10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TV 보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친구는 괜찮대요? 네. 그럭저럭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서 뿌리고 간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친구랑 먹었어요. 그래요. 저는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면서 TV를 계속 봤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들어 뭔가 확인하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 여자한테서 온 문자겠지. 저는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물 좀 줘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따랐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요. 남편이 물을 받아 마시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럼 먼저 들어가서 쉬어요. 나도 곧 들어갈게요. 네. 저는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과 한 침대에서 잔다는 게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요? 60이 넘어서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잘못 봤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라고요?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TV 봤더니 피곤하네요. 남편이 하품을 하며 말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끓일게요. 좋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내 두부를 썰고 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네.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숟가락을 놓고 싶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면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싱크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손에 들린 설거지 수세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눈물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제 인생에 대해, 이 결혼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고, 저녁에는 TV 보고, 가끔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라고 말하면서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챙겨 입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해야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남편이 나가고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은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 씨, 오늘 남편한테 말하려고요. 정말요? 준비됐어요? 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미순 씨. 혹시 제가 옆에 있어 줄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요. 미순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60년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남편 잃고도 자식들 키워내고 혼자서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은주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은주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 같은 처지끼리 도와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마루를 닦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끝내자. 이 거짓된 결혼을요. 저녁 늦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는데 향수 냄새가 또 났습니다. 집에 없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녁 차려놨어요. 먹어요. 좋아요. 저는 식탁에 된장찌개와 반찬을 차려놨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앉아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는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그 친구요.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궁금해서요. 매주 만나는 친구인데 이름도 모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김철수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하는 속도가 평소와 달랐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김철수 씨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응?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 여자는 뭐예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대답해 주세요. 당신한테 여자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장난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순 씨, 대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찍어둔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카페에서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봐야죠. 이게 뭐냐고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저는 다른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공원에서 여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 택시를 함께 타는 모습,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요. 전부 오해예요?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목소리도 들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재혼했지만 외로워서 한 거다. 마음이 공허하다. 나는 눈치도 없고 순한 사람이다. 다 들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 씨, 그건 그 여자한테도 똑같은 말 했죠?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는 것 같다고요. 나한테 했던 그 말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 씨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상담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 하길래 얘기 좀 들어주고. 상담이요?
껴안고 키스하는 게 상담이에요? 키스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빌라에 같이 들어간 건요? 그것도 상담인가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 나를 사람으로 보긴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나를 사랑한 적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돌려줄게요. 미순 씨,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하자고요. 얘기요? 무슨 얘기를 더 해요? 1년 동안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요? 결혼 반지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걸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나가라고요. 이 집에서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순 씨,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사이잖아요. 결혼이요? 이게 결혼이에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외도로 이어진 게 결혼이에요? 외도는 아니에요. 그냥 친구 사귀는 거예요. 친구요? 그럼 나한테 왜 숨겼어요? 친구라면 떳떳하게 소개하면 되잖아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한 번 더 속을 만큼 제 인생이 가볍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오늘 당장요. 미순 씨, 변명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가주세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나가면 되죠. 근데 후회할 거예요. 당신 나이에 혼자 살기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는 낫겠죠. 뭐라고요? 당신이랑 살면서 매일 거짓말 듣고 매일 배신당하고 매일 바보 취급당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어차피 당신 없어도 저는 괜찮으니까요. 알아요. 처음부터 나는 필요 없었잖아요. 그냥 외로움 때우려고 데려온 거니까요. 남편이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20분쯤 지나자 남편이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남편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미순 씨, 후회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혼자 잘 사세요. 당신도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홀가분했습니다. 1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말과 배신과 우월감의 도구로 전락했던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 씨였습니다. 미순 씨, 어떻게 됐어요? 보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정말요? 잘했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미순 씨, 은주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저야말로 미순 씨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이혼이요? 응.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엄마가 잘못 봤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 외도에 대해, 그리고 제가 어떻게 견뎌왔는지에 대해요. 딸들은 울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창피했어. 60 넘어서 이런 일 당하다니.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알아. 이제는 나도 알아. 엄마, 우리 집으로 올래요? 혼자 있지 말고. 아니야. 엄마는 혼자 있을래.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 딸이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강하다. 정말로.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이제 알았어. 나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낮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천천히 제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은주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요. 미순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아마 짐을 내려놔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우리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주면서 살았어요. 마음도 시간도 사랑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려받았어요. 우리 자신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속은 여자가 아니야. 진심을 줄 알았던 여자였어. 6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사랑받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거짓된 관계보다 진실한 혼자가 낫다는 것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는 아물고 모든 자국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배움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지만 거짓말은 결국 나이를 드러낸다는 것을요.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하지만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혼자여도 나이가 들어도 배신당해도 저는 여전히 존엄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거울을 봤습니다. 60대의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피곤해 보이는 눈가.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는 자기 자신을 아는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어. 잘 버텼어.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여도 늙어도 다시 시작해도 나는 괜찮아.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봄도 오고 있었습니다.